혹시 이제 세르비아에 대해서 다들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이름은 들어봤어요. 이름만 들어봤어요. 사실 이제 세르비아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가지고 이야기를 조금 해보자면은, 사실 이제 세르비아라고 하는 거는 공식 국명은 이제 세르비아 공화국, 뭐 인구는 700만 명, 그리고 수도는 베오그라드고요. 세르비아 종교회를 많이 믿고 있는 나라입니다. 세르비아 수도 베오그라드는 굉장히 그 유럽 내에서도 굉장히 역사가 많이 있는 수도로 알려져 있고요. 그다음에 인구도 700만이어서 남동부, 동남부 쪽 유럽 중에서는 가장 많은 인구를 가지고 있는 그러한 나라입니다. 그리고 세르비아는 세르비아어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이 언어는 두 개의 문자를 가지고 있는 언어예요. 그래서 이 아래로 보시면은 라틴 문자, 그 다음에 그 키릴 문자, 이렇게 두 가지의 문자를 혼용해서 사용하고 있고요. 다만 이제 문자가 다를 뿐이지 그 언어는 이제 세르비아어로 이렇게 계속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르비아의 화폐는 이제 디나르라고 있는데요. 그 아래를 보시면은 100디나르, 세르비아 100디나르인데요. 여기는 인물이 니콜라 테슬라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그 테슬라, 그 전기를 발명한 그 테슬라가 맞고요. 그 다음에 이쪽에 보시면은 그 공항이거든요. 베오그라드에 있는 공항인데, 베오그라드에 있는 공항의 이름이 니콜라 테슬라 공항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세르비아에서 가장 그 어떻게 보면 국민적으로 굉장히 그 과학자, 국민적으로 굉장히 유명한 사람으로서 니콜라 테슬라를 꼽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네, 니콜라 테슬라가 그 세르비아의 디나르에 있는 모습을 저희가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세르비아의 수도인 베오그라드가 있습니다. 베오그라드는 뜻 자체는 흰색 도시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베오가 그 흰색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 그라드는 도시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흰색 도시라는 뜻이고요. 160만 명 정도가 거주하고 있는 도시예요. 그래서 사실 이제 그렇게 큰 도시는 아니지만은 재차 말씀드리지만 남동 유럽에서는 굉장히 큰 도시입니다. 가장 큰 도시입니다. 그리고 기원전 3세기부터 거주하기 시작해서 굉장히 큰 굉장히 역사를 많이 가지고 있는 그러한 도시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여기는 세르비아 정교회를 믿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세르비아인들의 문화, 역사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게 세르비아 정교회입니다. 이 유럽은 종교로 보는 편이 많은데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한국 사람, 일본 사람, 중국 사람, 우리 기준으로 해서 봤을 때 이 사람이 한국 사람인지 중국 사람인지 일본 사람인지 구별할 때 우리 같은 경우는 그렇게 큰 고민을 하지 않았는데, 유럽 사람들 같은 경우는 그 고민을 종교에서 찾습니다. 너가 세르비아 사람이냐, 크로아티아 사람이냐, 보스니아 사람이냐 라고 하는 거를 그 가르는 그 잣대가 바로 이 사람들에게는 종교이고, 그러면 너가 세르비아 사람이냐라고 하는 어떤 그 근거가 뭐냐라고 하면 이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세르비아 정교회입니다. 따라서 세르비아에서는 이 세르비아 정교회라고 하는 종교가 그냥 어떻게 보면 하나의 종교 그 자체보다는 이 문화, 역사, 민족 그 자체로 가장 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왼쪽에 보시면 이제 세르비아의 이제 그 일반적인 모습인데요. 위쪽에 보시면은 일반적인 우리가 볼 수 있는 그런 유럽적인 어떤 모습이 나오고, 또 아래쪽에 보시면은 또 이제 현대적인 모습도 있습니다. 그래서 세르비아는 굉장히 다양한 면모가 있는 나라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세르비아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유럽의 허브입니다. 그래서 러시아 그 다음에 EU 그 사이에 딱 위치해 있거든요. 그래서 유럽의 허브로 알려져 있고, 그러다 보니까는 한국 기업의 투자를 많이 받고 있는 나라이기도 합니다. LS전선, 경신전선, 유라코퍼레이션 이렇게 각 나라 각 기업들이 지금 세르비아에 투자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많은 한국 기업들이 지금 현재 세르비아로 진출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세르비아는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이제 독일, 폴란드, 이탈리아, 프랑스와도 굉장히 가까이 있고 위치 자체가 굉장히 가운데에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유럽의 허브다 이렇게 평가를 받고 있는 지역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르비아의 어떤 내용을 보자면요, 먼저 성사바 대성당이라고 하는 세르비아의 큰 성당이 있습니다.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큰 정교회 성당입니다.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큰 정교회 성당이 바로 세르비아에 있고요. 그러면 세계에서 첫 번째로 큰 정교회 성당은 어디에 있느냐? 그게 러시아에 있습니다. 러시아에 있는데, 근데 러시아에 있는 정교회 성당하고 세르비아에 있는 정교회 성당하고 그렇게 차이가 크진 않아요. 드라마틱하게 크진 않아요. 그래서 정말로 큰 성당이다라고 보면 되고요. 그 다음에 스투데니짜 수도원이라고 해서 1190년에 만들어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이 있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계속 보시면 아시겠지만 세르비아 정교회와 아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건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성사바, 세르비아 정교회를 처음 시작한 성인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조금 여담인데요. 그 세르비아라고 하면은 이제 그 뉴스나 아니면 다른 곳에서 코소보 이야기가 꼭 있을 거예요. 세르비아, 코소보 이런 이야기가 굉장히 꼭 있을 텐데, 세르비아 정교회는 이처럼 세르비아인들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 세르비아 정교회가 출발한 지역이 어디냐? 코소보입니다. 그래서 세르비아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부분이 코소보인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르비아 정통 의복이 있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생겼고요. 그 다음에 지역마다 조금 다르게 생겼지만 우리나라의 한복과 같은 느낌이고요. 그 다음에 체바피라고 해서 여러 가지 고기랑 양파 이렇게 한 세르비아의 요리가 있고요. 그다음에 라키아라고 해서 세르비아 술입니다. 그래서 40도 정도 되고요. 증류주입니다. 그래서 이거 자체가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세르비아 술 같은 경우는 굉장히 40도라서 굉장히 독한데 과일로, 아주 달짝지근한 과일로 만들었다 보니까 단맛이 오면서 가볍게 넘어가요. 그래서 굉장히 엄청 높지만은, 도수가 높지만 쉽게 넘어가는 그런 술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세르비아의 어떤 내용들 확인해봤고요. 그럼 세르비아는 어떤 지역이 있느냐? 먼저 수보티자라고 하는 그 지역이, 도시가 하나 있는데요. 헝가리 세르비아 국경에 있는 도시인데 대충 이렇게 생겼어요. 보시면은 이제 굉장히 많은 오스트리아식 그 건물이 있는데, 보시면은 첫 번째 줄에 하나가 있고 두 번째 줄, 세 번째 줄 이렇게 뭐가 많이 있잖아요. 근데 이거 세 개가 각각 맨 위쪽은 세르비아어, 가운데 거는 헝가리어, 그 다음에 세 번째 거는 크로아티아거든요. 그래서 그 세르비아 같은 나라가 이제 그 여러 가지 여러 민족이 있는 그런 나라라고 보면 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스카다르니아가 있고요. 수도 베오그라드의 중심지예요. 그래서 베오그라드에 놀러 간다라고 하면은 스카다르니아로 간다라고 보시면 되고, 굉장히 보헤미안 느낌이 난다라고 우리가 알려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골로바츠 성이라고 해서 다뉴브강 하류에서 있는 그 중세시대 성이 있고요. 그 다음에 질라티보르라고 해서 세르비아 중부의 산악 지역도 있습니다. 세르비아는 70%가 산악 지역으로 만들어져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산악이 많이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저희가 그 세르비아에 대한 어떤 그냥 기본적인 이야기를 좀 말씀을 드렸어요. 세르비아에 대한 어떤, 세르비아는 이렇고 세르비아는 뭐가 가지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이제는 제가 세르비아에 대한 좀 그냥 편안한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세르비아를 사실은 굉장히 생뚱맞은 지역처럼 보이고 좀 그렇긴 한데, 세르비아가 사실 저는 잘 몰랐어요. 그래서 세르비아를 잘 몰랐었는데 2015년쯤이었는데 세르비아를 잘 모르던 그때는 정말로 진짜 몰랐던 것 같아요. 근데 세르비아에 가서 한번 그 공부를 해보고 싶다는 생각을 했었어요.